연세산돌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뵈러 왔는데요. 당신이 어깨를 들어올리기 힘든 세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어깨는 이제 환자분들이 다양한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 분포를 보면 가장 많으신 것이 이제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 파열 및 건증을 포함해서 회전근개 질환들, 그리고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염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로 환자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저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회전근개 질환으로 보고요.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고 최근에도 좀 환자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늘었는데요. 55세 여성분 환자분이 왔을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는 30대나 40대 분들도 요즘에 많고 70대 분들도 종종 오십견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아픈 지는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통증과 함께 팔이 점점 올라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갑자기 이제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버스나 지하철에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실 때, 머리 감으려고 이제 팔을 올리시거나 드라이기를 할 때 특정하게 좀 통증을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실 때 이제 손을 뒤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입는 겉옷을 입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죠. 밤에도 옆으로 누우면 이제 통증이 악화되게 되고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신 거예요. 조금 이따 다뤄보겠지만 이 아픈 시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이 오십견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나오지는 잘 않고 몇 달에 걸쳐서 조금 어깨가 아프다가 서서히 아파지는, 그리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경과를 가지게 되는데 어느 날 괜찮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아파요 이런 경우는 조금 있다가 볼 석회성 건염 이런 부분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 환자분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니까 본인이 오십견인 줄 알고 어제부터 아팠는데 오십견 온 거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석회는 잘 모르시는데 이제 오십견은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가 오십견이냐고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을 얼추 살펴보면 이제 55세 여성분 어깨 옆쪽과 앞쪽이 한 3-4개월 전부터 밤에도 아프고 점점 아파진다 이러고 오시고요. 특징적으로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 제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분 보고 팔을 올려보라고 했을 때는 회전근개 질환이든 석회성 건염이든 오십견이든 환자분들이 팔을 올리면 통증 때문에 잘 못 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내가 오십견이 있구나, 팔 잘 안 올라가면 오십견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저에게 이제 오십견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3번에 보면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 아프다. 만약에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움직일 때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깨보다는 이제 경추질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추가 안 좋으신 경우는 오히려 팔을 이렇게 올리면 편해지거든요. 팔을 올리시면 편해지기 때문에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들어오시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도 환자분이 올릴 때는 통증 때문에 못 올리시지만 실제로 이제 외래 진료를 처음 오시게 되면 의사분이 가서 이제 진찰을 하시고 신체 진찰을 하면서 팔을 올려보게 되는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올리다가 통증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오십견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무언가 꽉 잡아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건지는 만져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대부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십견, 영어로는 동결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50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른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질환을 뜻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 다치셨다거나 수술 이후에 많이 안 써서 굳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깨가 이제 굳었다, 강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50견이라고 하는 건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어서 어떤 원인이 특정 지어지진 않는데 잘 안 올라가는 질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정상 어깨 관절을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낭에는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와 어깨뼈를 연결해 주는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실제로도 수술할 때 보면 좀 하얀 음식 쌀 때 쓰는 그런 랩 같은 느낌의 굉장히 얇은 잘 늘어나는 조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50견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들어서 두꺼워지는, 저희가 이제 랩 같은 거를 손으로 이렇게 잘 늘어나는데 여러 겹을 접으신 다음에 당겨 보면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빨갛게 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늘어나야지 통증이 없는데 안 늘어나다 보니까 빨갛게 염증은 있고, 통증이 그런 각도, 허용 범위 이상으로 될 때는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내시경으로 실제로 본 사진입니다. 정상 어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눈이 덮인 것처럼 굉장히 하얗고 들어가면 반짝반짝한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50견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빨갛고 구조물이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두꺼워져 있는 조직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조직 뒤에 견갑하건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그 부분을 가리고 있는 거죠. 딱 보시기만 해도 통증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견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히 알아보면 이제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좀 많고요. 10대, 20대 분들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한 30대 이상부터는 종종 요즘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인을 좀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깨 자체에 질환이 있어서 어깨에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뭐 석회가 있거나 해가지고 팔이 아파서 잘 못 올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어깨가 굳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과 수술들, 특히 유방암 수술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나시면 그쪽 팔을 잘 못 쓰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하러 오시거나 할 때 이제 협진식으로 정형외과에 오셔서 유방암 수술하신 지 몇 달이 됐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팔에 골절이 있으신 경우에도 팔을 인제 안 올리시기 게 오래됐기 때문에 어깨가 굳게 되죠. 저희가 뭐 회전근개 수술을 시행받고 난 다음에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어깨가 굳은 걸 보고 이제 50견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깨가 인제 굳으셨다, 강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일반적인 50견과는 쪼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일반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50견에 잘 걸리실 수가 있는데,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한 번에 양쪽 다 어깨가 굳어서 오시는 그런 50견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는 정형외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 50견도 잘 오게 되고,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도 당뇨병이 연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손에서는 또 손가락이 이게 탁탁 튀기는 방아쇠수지라고 하는 것, 그것도 당뇨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시면은 발 쪽은 또 감각이 더디기 때문에 이제 발도 잘 다쳐서 당뇨발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모로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당뇨병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좀 차별해서 치료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안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병이 있는데 50견도 있으신 경우는 나중에 수술 쪽 치료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써서 당뇨 관리를, 혈당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어 교과서에는 어깨가 얼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얼다가 frozen, 얼었다, 그다음에 해동이 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어깨가 어는 시기에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제가 팔을 이렇게 직접 올려보면 잘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하시긴 하는데 올라는 가요. 걸리는 느낌도 심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몇 달 지내시다 보면은 이제 어깨가 얼게 되죠.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인제 오셔서 뭐 모든 분들이 MRI를 찍고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만져보고 약을 드시는 분,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 뭐 충격파나 주사 치료를 하시는 분 다양하게 계신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몇 달 안 된 분들 뭐 아픈 지 한두 달 되셨는데 어 팔이 그 당시에는 올라갔었는데 몇 달 있다가 치료를 좀 하면서 봤더니 팔이 점점 안 올라가면서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환자분 50견이 진행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왜 몰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께 팔이 지금은 올라가지만 이게 50견 초기 증상이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대로 보면은 어깨가 얼다가 얼었다가 인제 해동이 된다고 했는데 뭐 물이야 두면 다 녹게 되잖아요. 근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동이 된다고 해도 완벽하게 녹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뭐 끝까지 이렇게 잘 내려가서 24개월, 2 년이 됐을 때 "완전히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팔을 뭐 끝까지 올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귀 옆에 붙을락 말락하는 정도에서 병이 인제 그만 더 좋아지든가 아니면은 진짜 좀 안 좋은 상태로 그냥 이 정도만 쓰면은 생활은 별 문제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본인이 하루를 생활할 때.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통증만 좋아지고 나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게 유지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제 이런 코스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통증에 조금 더 인제 나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깨가 얼어 있고 얼어가고 이러는 이 부분에서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 주셔서 팔을 움직임을 그때부터 연습을 좀 해 주셔야지 이 아플 때도 어깨가 덜 붓게 되고 나중에도 회복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고생을 덜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제 "오십견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하세요."라고 말을 드리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좀 신경 써서 환자분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앞으로 숙이는 이 책상이 있으면 팔을 앞으로 쭉 숙여 주는 동작, 누워서 주무실 때는 팔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반대팔로 팔꿈치를 밀어 주시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거 두 개만 잘하셔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팔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치료와 약물 치료, 충격파와 주사 치료를 적절하게 수술하기 전에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팔을 위로 올리는 그런 동작에 대한 스트레칭이고요. 벽에다가 팔을 대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스트레칭도 의사분들이 아마 많이 교육을 해서 실제로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오십견에서만 치료한다기보다는 뭐 나머지 질환에서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다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시고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인제 속옷을 손을 뒤로 해서 올리시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제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시고 뒤처리해야 될 때 손을 뒤로 하고 이럴 때 또 통증이 심한 분들이 더 심한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이쪽 팔이 안 좋은 팔입니다, 이쪽 팔. 그래서 그 팔에 수건을 잡고 반대쪽 팔로 이렇게 올려주는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해 보면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팔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동작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서 좀 한 요 정도까지라도 너무 끝까지 올리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래에서 약간 위로 당겨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동작도 운동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 사람처럼 정확하게 딱 옆으로 모로 누우신 상태에서 하면은 어깨가 충돌되는 그런 동작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누우신다 생각하고 뒤에 베개나 이런 걸 받쳐서 몸을 약간 45도 정도 뒤로 누우신 상태에서 해 주시면은 팔이 쪼끔 벌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눌러 주면 이 수건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스트레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도 했고 주사도 맞았고
체해 충격파도 했고 인제 할 거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환자분들께 마취를 하고 이게 수면 마취일지 팔 마취일지 인제 부분적으로 마취를 한 다음에 환자분에게 이제 의사가 직접 팔을 움직여 주는 뭐 흔히 꺾어 준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을 보고 관절 수동술 다른 말로 인제 마취와 도수 조작술이나 아니면 브리즈망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을 해 가지고 환자분들 내시경 하는 것처럼 수면 마취를 한 다음에 팔을 꺾어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상완신경총 마취라고 이 위쪽에 있는 신경을 마취해서 팔을 꺾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수면 마취라는 게 내시경을 해 보시면 알지만 환자분들이 실제로 수면 마취를 하면은 가만히 쥐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야기도 하시고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인제 올리게 되면은 환자분이 힘을 좀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통증이 약간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을 주셔서 저도 같이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환자분이 힘을 좀 세게 주는 경우에 좀 힘을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완신경총 마취라고 팔을 마취하고 환자분은 깨 계신 상태에서 직접 하는 거를 인제 보여 드리는데 수면 마취를 하면 환자분들이 이게 뭘 한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팔만 마취를 해 놓고 통증을 없앤 상태에서 움직이면 환자분이 이 팔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팔을 못 움직이시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팔을 이렇게 올려도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환자분하고 저하고 둘 다 느끼는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팔을 꺾는다고 하시면 막 이렇게 막 뒤에서 엄청 세게 누른다거나 확 꺾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 가지고 정해진 각도대로 힘을 주게 되면 트트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환자분의 팔이 귀 옆으로 딱 달라붙는 그런 것을 인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옆으로 인제 뒤로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상황에 맞게 팔을 꺾게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이 관절 수동술이라는 걸 하고 나서 골절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데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뭐 이렇게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렵고 빨리 하고 나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런 치료가 도움이 좀 됩니다. 일단은 관절막을 찢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잘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또 찢어 놨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쪼금 더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치료를 자주 권유드리는 시술이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절도 꺾고 뭐 치료 이것저것 다 하셨고 했는데도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조금 더 권유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것이 종이를 잡고 이렇게 종이를 찢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가위를 가지고 종이를 찢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는 이런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두꺼워진 관절막에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관절막을 찢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꺼워져 있던 부분이 쭉 찢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다시 붙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오십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겨울 되면은 확실히 환자분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더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제 가을 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하시면 점점 환자분들이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고 병원에 오실 건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스트레칭 관련된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께 저희가 상황을 보고 체크를 해 드리는데 이따가 오늘 한 케이스 정도 준비해 드린 내용이 이 오십견이 있으면서 회전근개에 파열이 같이 있는 그런 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이 있다 보면은 저희가 "아 팔이 굳으셨네요." 하고 주사 치료를 하고 나면은 통증이 좀 좋아지고 나면 또 이제 많이 회복이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회전근개 질환이 동반이 돼 있는지 아닌지 알기가 좀 어려워서 고런 걸 같이 좀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예. 석회성 건염 환자분이세요. 52세 여자분이고 밤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어깨를 전혀 올리거나 돌릴 수가 없다.
근데 응급실에 오셨더니 "골절이 없다. 내일 정형외과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곳에 가 봐라."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엉덩이 주사를 맞더라도 일시적이라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경우가 이 석회성 건염이 급성으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위치는 아까처럼 어깨 옆쪽이나 앞쪽. 실제로는 어제도 한 분이 오셨는데 가만히 팔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계세요. 부러진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통증이 아까 뭐 50견이 이제 2개면은 3개에서 뭐 4개, 5개, 정말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석회가 없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외래에서 통증이 있게 외래에 내원하시는 어깨 통증으로, 그런 경우는 이 석회성 건염이 급성으로 온 경우, 그때가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40대에서 60대 분들 극심한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급성이 아니고 만성으로 약간 좀 천천히 녹으면서 오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많다고 되어 있고, 외상과는 다치시는 거는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조금 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질문하는 게, 제가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 뭐 우유를 많이 먹어서 아니면 뭐 뭘 했냐고 인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환자분들이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많이 하셨다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생활에서 어떤 특정 상황을 교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힘줄 속에 석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석회 그 힘줄 자체가 연골세포로 화생 변화가 일어나면서 힘줄 속에 저렇게 석회가 생기게 되는 거지, 어디서 뭐 우유를 드신 칼슘이나 아니면 뭐 석회, 그런 칼슘 보충제를 드셔 가지고 그게 날라와서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석회가 인제 생긴 다음에 인제 화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석회가 만들어졌다가 가만히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 석회가 조금 흐물흐물해지면서 녹기 시작하고 화산이 터지듯이 통증이 확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석회 후기, 이렇게 해서 크게 3 개로 나눌 수 있고 작게로는 5 개까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4번째 단계쯤 가야 통증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깨가 실제로 뭐 사용을 해서 아니면 어깨 힘줄에 염증이 있어서 외래를 가셨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석회가 보이면 환자분들께도, 인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석회가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아, 그럼 내가 석회 때문에만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인제 석회가 있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염증이 같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쪽 부분에 있는 석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석회입니다. 이 위에 있는 어깨뼈와 그다음에 팔뼈, 윗팔뼈 사이의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 존재하고, 그 힘줄 속에 저렇게 석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힘줄 속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석회의 위치와 어떤 모양, 그다음에 어느 정도 크기로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인제 주사를 넣을 때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자체를 시행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바늘이 보이시는데요. 바늘로 이 석회를 이렇게 찔러 봤을 때, 만약에 석회가 휴지기, 화산이 터지기 전 단계면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저 석회에. 그런 경우면 저도 '아, 석회 때문만으로 아픈 건 아니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늘이 저항감 없이 슥슥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석회 때문에, 석회가 녹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석회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나 이런 것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뭐 근력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동반돼 있거나, 단순히 석회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의심을 하기 위해서 자기공명 영상 검사 MRI를 추가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 보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석회고요.
힘줄이 파열되면 빈 공간에 관절액이 차기 때문에 하얗게 힘줄 파열이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석회성 건염의 환자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죠. 이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외래에 가시면 약도 쓰고 너무 심한 분들은 주사를 바로 저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충격파 치료도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으로 인제 석회성 건염으로 오신 분께 체해 충격파를 이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면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저도 주사를 한두 번 정도 맞고 난 뒤에 인제 충격파를 병행해서 치료를 좀 해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가 굉장히 흐물흐물하신 경우 딱딱해서 인제 바늘이 잘 안 들어가거나 저항감이 어느 정도 있으신 그런 경우에는 잘 안 되는데 굉장히 흐물흐물하면서 사이즈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취를 피부부터 인제 요 속 쪽에 좀 마취를 시켜 드린 다음에 큰 주사 바늘로 바늘을 찔러서 석회에다가 인제 물을 인제 생리식염수 같은 걸 이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은 이 석회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좀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게 되면 석회를 좀 제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수술하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하고 이렇게 하기는 쪼금 어렵고 어느 정도 저런 석회를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돼서 많이 녹으신 경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세척술을 시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쪼끔 다른 경우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인제 충돌 증후군 같은 다른 치료를 시행을 하다가 저희가 석회를 발견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원래 이렇게 힘줄 속에 깊게 박혀 있는 석회는 힘줄을 이렇게 쪼끔 가르고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잘 하지는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면에 석회가 잘 보여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빼 드려 봤는데 보시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실제로도 당기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쏙 빠져나오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주변에 보시면은 이 색깔도 좀 하얗고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 보이는 느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회가 많이 녹은 경우 녹아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조직이 굉장히 빨갛거든요. 빨갛고 실제로 이게 찔러서 쭉 짜 보았을 때 석회가 이렇게 치약처럼 쭉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환자분도 고생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인제 저희가 아까처럼 해서 인제 석회를 쭉 짜서 제거를 하게 되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석회가 엄청 크셨어요. 이 정도면 한 2.5 센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술하시고 나면은 내시경에서 봤을 때 석회가 많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제 석회 제거술을 시행받을 때 환자분들께 좀 제거되는데 그래도 엑스레이 나중에 찍어 보시면 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치약을 이렇게 다 짜서 잘 짜서 쓰더라도 인제 어느 정도 안 나올 때쯤이 되고 난 다음에 치약통을 반으로 잘라 보시면 그 안에 좀 묻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엑스레이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큰 틀에서 저 두꺼워진 하얀 음영이 많이 없어지면 그리고 실제 수술할 때도 보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좀 저희가 의사들이 해 보면 이게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뺐다.'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엑스레이에서 수술 이후에 좀 보이신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걱정을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 깨끗하게 잘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주변에 이제 덕지덕지 힘줄에 쪼끔 남아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아까 물어보셨던 어떤 충돌 증후군하고 인제 석회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세 번째로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자분이 어깨가 아픈 지 2 개월에서 3 개월 됐는데 팔굽혀펴기 같은 동작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위로 올릴 때 통증이 있어서 일을 못 하겠다. 어깨 옆쪽이 좀 아프다. 밤에 팔로 인제 이불을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데 팔을 쭉 뻗으면 통증이 있어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충돌 증후군 이런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영어 교과서에 이야기가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회전근개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팔을 요런 자세로 이제 잠을 주무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팔이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통증이 쫙 올라오다가 또 어느 정도 또 더 올리면은 통증이 좀 가라앉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뭐 2-3 개월에 둔한 불편감, 움직일 때 통증이 아까 이제 오십견 심한 분들이나 석회성 관염 심한 분들은 막 3 개, 4개 이르셨는데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질환 있는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어 한 개나 2개 정도의 잔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힘줄 자체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은 사실 MRI 찍어 보면 힘줄이 쪼끔 이제 닳아 있거나 약간 끊어져 있거나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체 연구 같은 걸 해 보면 나이가 많아서 많이 노화로 인제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검사를 해 보면 "회전근개가 어느 정도 찢어진 분들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어깨의 힘줄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견봉, 어깨가 있는 요 팔 위쪽에 있는 어깨뼈 윗부분, 그쪽에 팔이 부딪혀서 이쪽의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1 형, 2 형, 3 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3 형인 경우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 견봉 부위와 충돌이 된다. 그런 경우, 견봉궁의 형태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를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이 쓰시거나 반복적으로 당겨지거나 이런 경우에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팔을 올리기 전까지는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다가 각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통증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이상 올라가면 통증이 쪼끔 감소합니다. 오십견 있는 분들은 인제 이 구간이 아예 없죠. 팔이 여기까지 120 도까지 인제 올라가다가 너무 아파 가지고 더 못 올리십니다. 석회가 심한 분들도 인제 통증 때문에 못 올리시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각도가 주로 '이 각도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뼈와 요 뼈 사이에 힘줄이 낀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위에 보면 약간 풍선처럼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인제 윤활랑 점액낭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쪽 부위에 염증이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천차만별로 오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회전근이 끊어진 분들보다 회전근개에 건증, 충돌 증후군만 있는데 이쪽 부위에 염증이 더 심한 분들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로 충돌 증후군이 계속되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깨를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위에 팔뼈가 존재하고 어깨뼈가 이렇게 옆에서 보았을 때 이 견봉 부위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 선이 요렇게 부드럽게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오 이 앞쪽에 있는 이쪽 부분, 여기에 있는 뼈와 인대로 이렇게 어깨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인대를 타고 뼈가 자란 거예요. 많이 쓰시고 많이 닳다 보니까 뼈가 자라서 이쪽 부위에 뾰족하게 어 되어 있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팔이 올라가면 이 부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시경을 넣어서 뼈를 갈아 주면 통증 부딪히는 그런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뼈 밑에 이렇게 있는 조직들이 막 나풀나풀 되는 게 보이죠? 많이 닳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태워서 정리를 한 다음에 뼈를 노출시켜서 이런 절삭기 같은 기계로 뼈를 갈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게 뼈고 밑에 있는 게 힘줄인데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저희가 이제 1 단계, 2 단계,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 이제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나누는데 절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단계가 인제 절반이고, 요즘에 많이 인제 이야기가 나오는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이제 콜라겐 보충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제 이런 부분에서 2 단계 이런 분들에서 통증은 심한데 수술하기는 쪼끔 힘줄 꼬매 가지고 수술하기는 조금 애매하신 분들한테 어떤 옵션으로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3 단계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통증이 지속이 되면 이제 힘줄을 봉합술을 시행을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전체 파열 같은 경우도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 이렇게 4 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치료에 인제 계획을 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도 회전근개 찢어졌어요. 너도 찢어졌어요." 뭐 이러시다가
서로 치료의 어떤 경과도 다르고 아픈 정도도 다른데 이게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같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모두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한 분이 있고 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소파열인데 수술을 하셔서 고생을 엄청 했다는 분도 계시고 광범위 파열인데 수술했는데 별로 안 아팠다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파열이야 시간을 조금 둘 수 있지만 이제 대파열이나 광범위 파열은 수술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있으면 뼈 가까운 쪽에 이런 관절면 쪽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 점액낭 쪽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점액낭 쪽이 조금 더 혈액 공급이 약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연결이 돼서 끊어지면 이제 전층 파열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되면 저절로 회복이 붙지가 않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찢어진 거 그냥 두면 안 붙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잘 붙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파열의 크기는 점점 진행이 됩니다. 부분 파열은 어떤 논문들을 보면 53%에서 파열이 진행이 더 됐다. 그리고 전층 파열로 진행이 된 경우 20%는 크기가 동일하거나 좀 작아진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이게 부분 파열 자체가 MRI에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70% 이상이 많이 파열이 진행이 되는 쪽으로 가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층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뭐 80% 이상에서 점점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된 부분이 안으로 점점 말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육이 비가역적,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축이 되고 지방 변성이 일어난다. 이제 동물들도 가둬 키우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 이런 근육이 잘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지방으로 다 변성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파열 위험도가 굉장히 커지세요. 수술하시고 나서. 경과도 힘이 이제 그런 지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이 아니라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끊어진 분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통증이 악화되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돼서 아까 광범위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뼈가 힘줄이 이 뼈를 못 올라가게 눌러줘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끊어져서 보강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뼈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뼈 여기 보시면 이 어깨뼈와 팔뼈가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그랗게 마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팔이 안 올라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양쪽 팔 둘 다 만세해 보세요 한 건데 팔이 실제로 이렇게 안 올라가고 마비된 것처럼 되죠. 이런 걸 보고 가짜 마비가 됐다. 가성마비 현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이 수술을 어떤 걸 진행할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의사분에게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공관절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빨리 회전근개 힘줄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분들이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경우나 점점 진행이 돼서 증상이 심하다. 부분 파열 아까 3단계 절반 이상이 끊어졌다. 전층 파열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찢어져서 딸려 들어간 힘줄 부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사를 박습니다. 나사를 이 상완골이라는 부분에 박고 거기에 있는 실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힘줄 안쪽을 끝까지를 잘 딴 다음에 저희가 잡아 당겨요. 이렇게 낚시하듯이. 그럼 힘줄이 딸려서 이렇게 덮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쪽 안쪽에서만 꼬매면 이쪽 부위 이 딸려 들어온 힘줄이 공중에 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안으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두 번째 나사를 두 번째 밑에 줄에다가 박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찢어졌는데 실로 고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중, 그 다음에 교량형, 이렇게 크로스돼 있죠. 교량형 봉합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전에는 이렇게 힘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뼈와 이 뼈, 아직은 뼈끼리 완전히 부딪힌 상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힘줄이 재생이 되었고 이 위에
뼈와 아랫뼈 사이에 어떤 공간이 완충할 수 있는 한 가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환자분 사례를 하나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인제 수술하신 분이신데 65세 여자분이시고 저쪽 지방 쪽에 사시는 분인데 얼령간 점점 어깨가 아파지고 농사를 하시는데 팔을 많이 사용하신다. 벌레 쫓으려고 할 때 이제 막 벌레들을 쫓아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밤에도 아프고 충돌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극상근, 이제 힘줄의 어느 부위에 석회가 있냐도 중요한데 극상근에 있으면은 여기 이 뼈와 아랫뼈 사이에 굉장히 잘 보이세요, 석회가.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뼈 속에 이렇게 석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석회가 이렇게 뒤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외래에서 치료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고 '아 그럼 석회가 있으시네요. 이것 때문에 아픈가 봅니다.' 하고 주사만 놓거나 약만 드리거나 하는 경우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를 하셨으면 좀 늦게 치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MRI를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오래되셨고 야간 통증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MRI를 찍어 보시게 되었고요.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줄이 파열된 것을 이 하얗게 된 부분이 힘줄이 끊어진 부분인데 파열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보았을 때 이 힘줄 끊어진 거는 극상근, 이 위쪽 힘줄이었고요. 석회는 이 뒤쪽에 있는 극하근 부위에 존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치료하셔야 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내시경을 넣었을 때 이 뒤쪽 부위에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염증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석회가 있는 거예요. 앞쪽 부위에 힘줄이 끊어진 부분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이 구멍이 나 있는 힘줄 부위를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런 기구로 잡아 당겨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덮으면 여기 보이는 저것처럼 덮이게 됩니다. 이 구멍이 덮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건데 뼈에다 구멍을 뚫고 이렇게 생긴 나사를 박아서 그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당기게 되죠. 안에 이제 깊이 힘줄을 뜬 다음에 실들은 요 위쪽에 있겠죠? 그 실들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힘줄이 쭉 당겨오면서 구멍을 덮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덮어서 실로 이 끊어진 힘줄을 다시 한번 덮어주게 되는, 실제로 여기서 한번 꼬매고 실로 내려서 나사로 다시 한번 박아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힘줄을 탄탄하게 봉합을 할 수가 있죠. 석회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 봅니다. 찔렀을 때 석회가 있으면 하얗게 이제 묻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을 내다보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렇게 너무 찢으면 나중에 이게 힘줄에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바늘로 여러 군데를 찌른 다음에 요렇게 짭니다. 치약 짜듯이 쭉 눌러서 짜면 석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게 석회예요. 이게 뒤쪽에서 녹아가면서 힘줄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통증을 굉장히 크게 유발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힘줄도 꼬매는 것과 함께 석회도 제거를 하는 경우였는데 석회가 있어서 치료를 뭐 1 년이고 반년이고 엑스레이만 보고 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계속 안 낫는다, 좀 좋아지는, 주사를 맞게 되면 좀 아무래도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한 두세 달 지나서 다시 아파져서 또 주사를 맞고 또 두세 달 있다가 아파서 주사를 맞고 이러다 보면 저 힘줄은 점점 더 파열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프신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제가 어깨를 아프게 만드는 세 가지, 오십견,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질환, 충돌 증후군을 포함한 회전근개 파열까지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말고도 뭐 관절 와순이 파열이 되거나 어깨에 튀어나온 견쇄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어깨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이 안 좋아서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분께서 진찰을 해보고 또 엑스레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찍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정밀 검사를 권유드리기 때문에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래된 그런 분들, 뭐 아픈 지 하루 이틀 되신 경우야 정밀 검사까지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 좀 오래되셨다라는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환자분 경우처럼 힘줄이 끊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보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